인도 하면 다들 어렴풋이 그냥 땅 넓고 사람 많은 나라 아니야? 아, 카레국! 이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도는 생각 외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고 못 사는 후진국 이미지와는 다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야가 정말 많아요. 듣다 보면 인도가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들도 인도의 잠재력을 보고 손을 잡고 협업하고 싶어 할 정도이니까 말이죠. 오늘의 마녀스푼, 인도의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인도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대충 한 32배 정도 커요. 인구도 무시무시하게 많은데 공식적으로는 2020년 기준 13억 8천만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 인구가 한 14억 정도인 걸 감안하면 진짜 엄청 많은 거죠. 와, 인도랑 중국 인구수만 합쳐도 거의 28억 명이네요. 재밌는 게 인도가 개발도상국이거든요. 근데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명목 GDP는 세계 6위예요. 인구 깡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인도는 중국이 가지고 있던 세계의 공장 포지션을 뺏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한 국가이기도 해요. 인도가 의외로 제조업이 약해요. 보통 노동력이 많은 나라면 제조업이 잘 나가기 마련인데 특이하죠? 제조업은 모든 산업의 바탕이 되고 나중에는 첨단 산업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일자리를 만들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미국도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으로 다시 유턴할 정도예요. 금융위기나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 제조업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버틸 힘이 생기거든요. 아무튼 인도는 최근 30여 년 동안 높은 경제 성장률로 덩치를 키워왔지만 제조업이 부실한 탓에 이걸 키우려고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진행해오고 있어요. 수입에 의존하는 대신 인도 국내에서 부자재를 조달하는 비율이 높으면 이에 알맞은 혜택을 주는 제도죠. 이 정책이 계속되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인도로 넘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미 인도로 넘어오는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삼성전자 사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인도는 세계 스마트폰 생산국 2위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1위는 중국인데 삼성전자는 중국과 베트남 내 생산 물량을 인도로 옮기고 있어요. 인도 정부가 공장을 옮기면 혜택을 준다고 했거든요. 또 요즘 미국이랑 중국이랑 갈등이 심하잖아요. 기업들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때마침 인도로 옮기는 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특히 인도는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해요.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시간당 평균 인건비가 6.5달러인데 인도는 1.66달러밖에 안 돼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선 구미가 당기는 곳인 거죠. 애플은 2025년쯤 아이폰 상당수 물량을 인도에서 감당할 거라고 오피셜로 못을 박았어요. 이미 중국에서 인도로 애플 공장 8개를 이전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 세계 백신 생산량의 60%가 인도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멀지 않은 미래의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도가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과학기술도 후진국 수준일 거라고 예상하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에 알린 저력이 있어요. 인도가 우주산업이라니 상상이 잘 안 가죠? 제조업 수준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우주산업 분야에서 우리보다 더 빠를 수 있었을까요? 인도가 우주 개발에 뛰어든 시기는 60년대 초예요. 나라가 아주 가난할 때고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진 못했지만 비크람 사라바이 박사라는 인물이 인도 정부에 줄기차게 우주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70년대 중순에 통신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해요. 덕분에 세계에서 4번째로 성공,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이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신 테스트 장비가 없어서 소 달구지에 인공위성을 싣고 돌아다니면서 통신 범위를 체크했어요. 게다가 개발 비용도 아주 낮아서 가성비가 먹히는 우주산업이라고 평가를 해요. 인도의 우주개발 예산은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미국 우주개발 예산의 5%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가성비가 아니라 가성비죠. 발사체가 우주까지 갔다가 바다에 떨어진 걸 주워다가 다시 재활용을 하고 그걸 또 다시 띄우고 그러는데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집념이네요. 이런 게 가능한 게 인도의 IT와 이공계 인력풀이 엄청나요. 한때 미 항공우주국 나사 직원 중 인도인이 3분의 1이나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첨단 산업을 이끄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인도 출신 사람들의 활약이 대단해요. 실리콘밸리 창업자의 15%가 인도인이고 IBM 엔지니어의 약 30%가 인도인이죠. 게다가 미국 전체 과학자 중 인도 출신이 12%나 돼요. 이런 눈부신 기록들은 수학과 물리학, 기초과학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도계 미국인까지 포함하면 노벨 물리학상, 경제학상, 생리학, 의학상, 평화상, 문학상까지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영국 식민지 시절의 영향으로 영어를 전통 언어인 힌두어만큼 잘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활동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인도인들이 영어를 잘하고 서구 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 보니까 인도의 최대 수출품은 과학자, 기술자, CEO라고 평가할 정도죠. 하지만 이런 눈부신 결과 아래에는 우리나라 저리 가라 할 만큼 무한 경쟁과 주가드가 깔려 있어요. 주가드는 힌두어로 예상치 못한 위기를 창의력으로 해결하는 걸 의미해요. 위기를 창의력으로 극복한다. 이게 단어로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쓰인다는 거죠.
인도는 인구가 많고 나름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부자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해요. 2018년에 인도 최고 부자가 외동딸의 결혼식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비욘세님이 축가를 부르고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님을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이 참석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이때 쓴 돈만 1,000억이 넘는데 전 재산이 50조 원이라 그냥 펑펑 썼어요. 그리고 이 부자가 사는 집이 있는데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요. 집값만 1조 7천억 원이에요. 크기는 60층 규모인데 실제로는 27층이라고 하죠. 한 층의 높이가 아주 높은 거예요. 여기에는 대형 사원, 게스트룸, 미용실, 수영장, 헬스장, 영화관 같은 편의시설이 엄청나게 많고 비행기 경납고에 1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헬기 이착륙장도 있어요. 하지만 1%의 부자들이 인도 전체 소득의 73%를 차지할 정도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요. 부자들은 판타지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화장실도 없는 허름한 집에서 살고 하루 2,000원으로 버텨야 하죠. 인도 정부도 이걸 알기는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할리우드가 있다면 인도에는 발리우드가 있어요. 의외로 영화 역사가 오래됐는데 1890년대부터 영화를 상영했죠. 인도의 땅이 워낙 넓어서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을 하는데 영화들도 각 지역의 언어와 인종에 맞춰서 제작이 돼요. 이렇다 보니까 1년에 최대 1,800여 개가 넘는 영화들이 개봉이 됐고 기네스북에도 오른 적이 있죠. 또 인도 사람들 입맛에 맞는 영화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국 영화 점유율이 8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인도의 유명한 감독인 라자몰리 감독은 기생충을 보다가 잤대요. 지루해서. 솔직히 이 대목에서 좀 발끈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를 보고 납득을 했어요. 아니 코끼리로 활을 만들어서 쏘고 사람을 대포탄처럼 날아다니게 하는데 저걸 어떻게 이겨요. 다른 영화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감성이 있어서 뭐 한 번쯤은 시청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렇게 의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도는 중국을 제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인구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IT 산업 수준, 문화, 경제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혹시 인도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이라면 이번 내용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